김건희의 주가 조작 관련된 그 사전인지 5가지 근거를 뉴스타파에서 분류를 해서 내놨는데요. 한번 다시 더듬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단 9월 12일 날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해서 2심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자,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드리면은 일단 권오수를 비롯해서 주범에 대한 형량은 1심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쩐쭈라고 하죠. 손모 씨. 예, 이 사람 심지어 손해만 봤다는 이 사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판결이 사실 되게 주목했던 게 뭐냐면 김건희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쩐주로만 참여했어도 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가 이제 김건희가 사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찰이 불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불기소가 타당한 것이냐, 불기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1차 작전 말미에 김건희가 계속해서 나 도이치 주식 너무 많은데 야 이거 약간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막 계속 종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해났다고 지랄도 하고 그랬죠, 이 사태는. 자, 그런데 2주 뒤에 2차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3주 만에 16억 원어치의 도이치 주식을 매수를 한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는 꾼들한테 맡겨가지고 진짜로 구경하는 참이었다고 하면 2차 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야.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뭐랄까 겁대가리 없이 대놓고 조작질을 했는데 이러한 조작질에 2번 연속으로 참여한 거는 김건희는 모녀뿐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베팅이 커졌다는 거야. 갑자기. 그렇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1차 작전 때, 그러니까 평소 2, 3억 원대였던 그 투자액이 1차 작전 시작되자마자 17억 원으로 갑자기 늘어납니다. 7배로 늘렸죠. 네. 그러면 1차 때도 23억을 벌었는데 금액을 7배 이상 늘렸다 그러면 진짜 2차 작전 때에 김건희 모녀가 관리하던 계좌의 수익은 얼마나 나왔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검찰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 일당과 공모했다는 입증할 만한 메시지나 통신 기록 등 물증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익히 너무나 12시에 만나요 이거로 기억하시다시피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에 자, 김모 씨, 2차 작전 주포죠. 이 사람이 민모 씨한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분 뒤인 11시 44분 32초에 다시 김 씨가 매도하라 셈이라고 하니까 7초 뒤에 정확하게 김건희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죠. 이거는 통정 매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통정 매매로 인정을 한 검찰에 대해서 김건희는 나는 우연히 그 시간에 7초 만에 내 판단으로 3,300원에 8만 주를 때린 것이지 절대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없으시군요 라고 검찰은 모른 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면 다른 사람은 우연히 이때 요거를 주식을 매도한 적이 있냐? 매수한 적이 있냐? 매도한 적이 있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연이라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건희가 진짜 우연히 8만 주를 3,300 자기 판단으로 들어갔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우연히. 문자는 왜냐면 문자 없이 자기 판단에 막 신이 내린 거지. 그래서 8만 주를 내가 12시에 3,300주를 팔면 이거 돈이 되겠다. 거꾸로구나. 3,300, 8만 주를 팔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그래서 그걸 우연히 샀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른 놈이 이 똑같은 거래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통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때려주셈, 알았음 하고 갔는데 김건희 우연히 끼어드니까 방해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원래 있던 작전 세력 중에 누군가가 한 번 더 때려줘야 돼. 쌍둥이 거래가 나와야 김건희 말을 야 진짜 우연히 들어갔구나. 같은 게 있냐? 없다니까. 그리고
없어졌잖아. 예를 들어, 왜 3,300 안 때려줬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갖고. 그렇지. 지네들끼리 걱정이 되면 모르는데, 깔끔하잖아. 계획대로 됐네, 이거 아니야. 네, 그거는 결국은 김건희도 같이 했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금융당국이라든지 증권사에서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냅니다. 자, 김건희는 계속해서 내 계좌가 활용당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난 모르는데 내 계좌를 가지고 쟤들이 한 거야. 그리고 나한테 이득을 준 거야. 우리 엄마랑 나한테 23억 원어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차 작전에 참여한 전주 양모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성증권, 현대증권, 대신증권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경고를 했다. 그런 거래하면 주식 거래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난 계좌를 맡겨놨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고 내 계좌를 가지고 저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이런 경고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난 모르기 때문에 계좌만 맡겼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도 똑같이 계좌를 맡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한테도 똑같이 이런 그렇지. 경고가 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 비슷한 시간에 어떤 계좌들끼리 비슷한 게 정해진 것처럼 짠 것처럼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져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이상 징후를 판단하고 금감원에 무조건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럼 증권거래소로 이게 들어와요. 그럼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사와 고객한테 일종의 경고 메시지 내지는 이걸 알려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건희도 분명히 그런 걸 받았어야 정상인 건데 그렇죠. 김건희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란 얘기지. 이 기록은요, 다시 증권거래소와 금감원을 찾아보면 그 다시 이제 전산 자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걸 확인을 안 한다는 거지. 그것만 검찰이. 확인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1차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최은순과 증권사 직원 사이에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최은순이 당시 권오수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은 뒤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실을 회피를 했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과연 엄마가 권오수로부터 내부 정보를 듣고 이렇게 주가 조작에 참여를 할 정도면 김건희는 권오수로부터 내부 정보를 안 얻었겠느냐. 예. 그렇지, 뭐, 권오수가 엄마한테만 주고 김건희한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럴 수는 있지만 엄마가 어머니한테 받은 걸 딸한테 안 알려주고 나는 돈 벌 테니까 딸 너는 손해봐라 그러고 말을 안 해줬을 가능성은 더 없지. 아니, 뭐, 엄마랑 딸이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이가 나빠지는 거야, 그런 짓을 하면. 제가 쓸데없이 어머니하고 동생한테 증권 정보를 줬다가, 제가 석 달 때 지금 죄인이 돼가지고, 전화를 못 해요, 내가, 진짜, 어머니가.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공판에서 검사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나중에 또 제시할 테지만 증인은 최은수 씨나 김건희 씨에게 회사 사정들을 자주 얘기해주고 그 사정들이 녹취에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사장이라는 게, 어저께 운영을 하다가 우리 대리랑 과장이 멱살 잡고 싸웠어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 얘기. 그런 관련. 얘기가 아니잖아. 주가 관련이지. 이번에 뭐 그런 얘기를 왜? 이번에 매출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돈이 얼마가 나고 수익이 얼마가 할 거고 공시는 뭘 받 이런 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회사 내부자나 외부자가 취득을 해갖고 이 증권 거래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황이 없다는 거야.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참여한 정황이. 그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이고. 참, 진짜.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다음 주까지 결론을 낸다고 하잖아요. 다음 주에도 결론을 못 내게 되면 이제는 특검법에 의해 갖고 처맞게 되거나 상설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때까지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검찰이 뭔 지금 수를 쓰고 있냐면 수심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심이 수심위를 열어서 아주 믿는 구석이구만, 수심이가. 수심위를 열어서 뭐라더라? 그 선거 지금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재보궐선거 끝나는 다음 날 수심위 결과를 발표하는
재보선 다음날 수심이가 그래가지고 완전 무슨 그래서 재보선에서 이기면 뭐 그냥 불기소로 가고 그렇지. 지면 보류 기소는 못하니까. 뭐 대충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검찰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네. 지금 검찰은 힘이 없습니다. 일단 아예 검찰총장이 요새 언론에 나오질 안 하잖아요. 입을 닫았어 아예. 자, 일단 저희가 저도 지금 제 노트북에서 화면이 저도 버벅거려. 예, 버벅거리거든요. 계속 지금 유튜브 자체가 이상한가 봐요. 네. 아프리카 왜냐면 잘 나오거든요.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막으라고 했나 봐요. 뭐 그렇게 해서 막아줄 그렇게까지 거예요. 해주실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또 검찰이 수심이 없이 이번 주에 김건희를 처분한다는데 또, 이 기사가 또 근데 바뀌었네. 그러니까 답정너잖아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잖아요. 대놓고. 아니면은 우리는 니들이 뭐라고 하든 불기소할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오히려 좋죠. 그래 네. 더 선거에서 더 지고 아니 검찰이 불기소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불기소 됐으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 잊어야겠다. 깨끗하게 내 머릿속에서 기워야 레드선 할 국민은 한 명도 없어. 이직들을 합니다. 더 열받으면 더 열받았지. 이직들은 이렇게 이직들은 하겠죠. 합니다. 거 봐라! 검찰에서도 불기소를 했는데 저놈의 좌빨 빨갱이들이 나라 말아먹으려고 저런다. 근데 그래 봤자야. 왜냐면 지금 10%, 20% 무너졌잖아 지금. 아니 근데 난 되게 웃긴 게 우리가 막 김건희 이렇게 까잖아요. 그 댓글 부대가 그 댓글 부대 그 논리는 빼야 돼요. 김건희한테 질투한다는 거. 김건희 얼굴이 예뻐서 질투. 그 댓글 부대 니들도 사실 양심적 그건 좀 빼라. 왜냐면 나는 김건희보다 내가 훨씬 더 이쁘다고 생각해. 김건희 따위는 사실 얼굴로 치지 않아. 그건 아니야. 그건 어느 여성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논리니까 그건 좀 빼. 예. 아무튼 저희는 절대 김건희의 미모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그 얼굴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우리 언제 질투해갖고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질투? 왜? 네. 예.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검찰은 빨리 해결을 하라고. 이거는 검찰의 의견이 아니라 연합뉴스의 의견인 거예요. 빨리 결론을 내라라고 압박을 주는 것뿐인데 검찰은 지금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을 못 내거나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작은 거 다른 거 하나라도 구속기소가 아니라 조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정도로 뭔가 중간에 약간 물타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같이 죽든가 알아서 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보니까.